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세가는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전세가 구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래요? 예? 아니 그렇게 전세가 오른다고 지금 전세 대폭등이 일어난다고 막 언론에서 호도치고 하잖아요. 예?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 대폭등합니다. 네? 이제 매매가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상은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전세가 폭등한다고 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전세가 왜 폭등한다고 할까요? 저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전세를 폭등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도대체 전세가가 왜 폭등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전세가 폭등이에요? 폭등입니까? 자, 2년 전을 비교해 봅시다. 맨날 우리 이광수 형님께서는 2년 전을 비교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2년 전 7억에서 마이너스예요. 전세가는 폭등이 아닙니다. 네. 광수 형님 말씀대로 자 2023년 2020년 이때 있죠. 네, 요때보다는 상승했다는 거죠. 이게 폭등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의견만 들으면요, 그 의견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걸러 들어야 된다. 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항상. 왜 지금 이 시기에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폭등한다고 하는지 그걸 샅샅이 파헤쳐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 정말 많이 봅니다. 출퇴근이 거의 1시간 20분이기 때문에 40분 1시간 20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1시간 20분 동안 그날 올라온 부동산 유튜브들 다 봐요. 우리 문도 교수님, 광수형, 광석이 형 거 다 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요? 광수 형님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2020년부터 해가지고 집값 계속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했지만은 언젠가 맞췄죠. 근데 그때는 또 틀린 이야기였다. 아는 거고요. 문도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계속 오릅니다 라고 하면요 언젠가 맞겠죠. 네. 언젠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항상 한 가지 방향, 한 가지대로만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맞겠지만은 근데 시장에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오르면 오른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측을 해주셔야죠. 예측. 전문가들이 몸빵 쳐야지. 저 같은 투자자가 백날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야기하는 데서 시장에 반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저는 큰 뜻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도 이 부동산 전문가 영역에 들겠죠. 그때 되면은 솔직히 매일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는 약속드릴게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투자적인 마인드로 항상 부동산을 대하고 방송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시장을 내가 투자하기 위한 이 주선생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조성호님 반갑습니다. 필소군님 반갑습니다. 꽁보리님 반갑습니다. 인사이트님 반갑습니다. 마딜라님 반갑고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현재 22분 들어오셨는데 26분. 여러분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는 잠깐 채팅창을 닫고 따봉 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뉴스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 5억대 미아동 아파트 4개월 만에 집값 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국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아파트 심하게 떨어지고요, 안 떨어진 아파트는 거래가 체결이 안 되니까 안 떨어지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다 봐야 돼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작 서울 25개 자치구, 강남부터 해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강남 4개 도시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25개 자치구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아니 서울 부동산 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한 사이클만 담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서울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뭐다? 그 사람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2,500만의 가장 큰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서울 수도권은 한 몸이고요. 서울 수도권은 움직임이 느리다고요. 우리는 오로지 투자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의 마인드에서 봐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과연 계속 끊임없이 오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봤잖아요. 네? 얼마 전에 봤잖아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자, 2021년 11월 달에 11억 9,500 찍고요. 자,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는요, 반등 없었어요. 반등 없이 그냥 하락한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도. 이게 뭐 제가 꾸민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 보세요. 하락이 지속이 된다니까요. 반등할 힘도 없습니다. 이런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등한 것만 보고 와, 서울 부동산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단기 고점에 물린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그래서 서울은 국지적으로 상승했었고요. 국지적으로 또 하락합니다. 국지적으로 또 하락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서울은 장기간 횡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이 잠들어 있는데 어디가 올라간다고요? 광역시 올라갑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리먼 쇼크 때도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서울 부동산 보세요. 2008년 리먼 터지고 나서 푹 꺼지잖아요. 이때 꺼지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우리 박영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규제하잖아요. 그때부터 본전 올 때까지 몇 년 걸려요? 8년 3개월 걸립니다. 지금이 2009년 연말이에요. 이 시점이랑 비슷하다니까요.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이렇게 발생하면요. 8년 동안 또 서울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엉뚱한 전문가들 믿고 비나이다 기도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8년 동안 최소 2개 지역의 사이클을 먹어야 됩니다. 왜요? 8년 뒤에 10년 뒤에 서울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찾아오면 그때 서울 부동산에 올라타 있어야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레옹님? 네? 서울이 정답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비용은요, 서울이 잠자고 있을 때가 정말 광역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여러분,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84타임 광역시에서 4억대 신축 살 수 있는 시기가 과연 얼마 갈까요? 84타입 신축이 3억대예요. 4억대예요. 초반. 4억 초반. 언제까지 그 가격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얼마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사이클 한번 먹으시고 또 다른 사이클 갈아타시고 2번, 많으면 3번까지 네. 그렇게 옮겨 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2030년도 서울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력이 되신다. 나중에는요,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뒤 재테크 스쿨을 차립니다. 예언했어요. 저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약속시킵니다. 제 목표를 말씀드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진해 나가요. 그냥 개인 사무실 조그마한 거 갖고 제가 어중이란다. 저기 뭐 메뚜기 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강의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경상권의 월급쟁이 부자 TV처럼 그런 재테크 스쿨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자, 부산에 제가 차리든 울산에 차리든 이 2개 지역 중에 차리면요, 대구에서나 부산에서나 울산에서 창원에서 포항에서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차릴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칠 겁니다. 무슨 아파트 좋다 하더라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진짜 머리에 세뇌를 시킬 정도로 기본기만 가르칠 거라고요. 나머지 강의의 완성은요, 저희 보조 강사들이 하시는 거고, 입지 분석 그 보조 강사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요, 우리 손준 회장 있잖아요. 준이 형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재테크 마인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실패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난 장 보세요. 저는 2021년까지 모든 것을 매도쳤어요.
2021년까지 전부 다 매도했다니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 빼고요. 네? 그 한 채도 20% 넘게 받았어요. 네? 화가 났죠. 왜? 와, 내가 사는 집 빠졌구나. 네. 근데 저는 이사 갈 생각이 지금 없거든요. 왜? 정착할 집을 찾았거든요. 네. 아이가 있으면 정착할 집을 찾았다는 건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민입니다. 네. 여기서 더 나은 곳으로 또 가면은 애들 교육, 네, 이런 것들이 모두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옮기지를 못해요. 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장기적으로 박혀있더라도, 네, 묶여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애가 자라기 전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빨리빨리 투자 잘해서 애가 초등학교 갈 때는요, 정착할 집 아파트 한 채 하고요, 투자할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서울에 한 채 쭉 갖고 있으면 여러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투자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건요, 정말 불행의 씨앗입니다. 추후에 10년 뒤에 뭐 200% 300% 더 가는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20억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네? 10억 20억 돼봤자 세금 내면요. 아니 10억이 20억 돼봤자 세금 내면요, 몇 억 날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서울이 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그 10년 동안은요, 기회비용 날리는 거 아니에요? 예? 기회비용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했다 해가지고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있고, 예? 나 부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예? 투자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투자를 해보면 광역시가 재밌어요. 응? 왜? 배트 짧게 잡고 안타 여러 번 날린다니까요. 자, 제가 야구를 잘 몰라요. 근데 홈런을 매 경기마다 홈런 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매 경기마다 안타 3번씩 치는 사람이, 아니 매 타석마다 거의 안타 치는 사람이 나을까요? 매 경기마다 한 번에 홈런을 치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매 타석마다 안타를 쳐서 한 70% 확률, 50% 절반이 안타 치는 사람이 나을까요? 야구에서는요, 안타를 많이 치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인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다? 왜? 자, 주자가 만루해요. 안타 치잖아요. 안타 쳤는데 1루타 나갔다 하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타자가 부담을 안 느끼고, 네, 번트만 때려가지고 또 한 명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홈런은요, 본인 혼자 홈런 쳐봤자 1점 나고 끝이잖아요. 네. 물론 주자 만루 때 홈런 때리면은 4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흔치 않다라는 거죠. 매 경기에 한 번 홈런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잔잔바리로 여러분 지방광역시에 투자를 하면서 목돈에 쭉 씨들을 모으면서 추후에 서울의 사이클 왔을 때 저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돈을 쉽게 버는 길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서울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전국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